브리핑룸. 2025년 4월 12일 오후 3시,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합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섰어요. 200여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티븐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기지 부사령관으로 7년째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55세, 미 육군 준장 계급입니다. 그날 저는 평택기지 사령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7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이 나라를 알게 됐거든요. 현재 1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10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배 인상이라니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국군 연락장교 김대희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군님,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답할 말이 없었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이 요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거든요. CNN이 즉시 속보를 띄웠어요. Breaking US demands fold increase in South Korea defense costs.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Trump administration threatens troop withdrawal from Korea.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국방부, 동료 장성들, 한국군 합참, 모두가 제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스티븐스 장군, 상황실로 오시죠.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미군 고위 장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워싱턴의 지시입니다. 사령관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한국에 압박을 가하라고 합니다. 10조는 너무 과도한 요구 아닙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치적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사령관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어요. 7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이 나라 사람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 뉴스를 봤어요. 동맹에 칼을 꽂은 요구, 10조는 협박이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다음날 아침 한국군 합참 전략본부장을 만났어요. 이중호 중장이었습니다. 스티븐스 장군. 이 중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린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 중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한국 안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에서 자존심을 읽었어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한국에 7년 계셨죠. 이 중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나라.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민족.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중장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협박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심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군 철수를 감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상황이 심각해. 한국이 정말 거부할까?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럴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민족이야. 그리고 제 예감은 맞았어요. 다음 날부터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부, 미군 장병 식당, 병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10조. 한국이 그걸 낼 리 없잖아. 한 병사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진짜 철수하는 거야? 중국이 좋아하겠네. 다른 병사가 걱정스럽게 답했어요. 여기 떠나면 동아시아 끝장인데. 저는 식당을 둘러보며 병사들의 불안을 느꼈어요. 모두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부관 톰슨 대위가 다가왔어요. 장군님, 한국군 장성들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3시, 기지 내 회의실. 한국군 합참에서 3명의 장성이 왔어요. 스티븐스 장군. 이중호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10조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육군 전력발전본부장 박 소장이 덧붙였어요. 한국군 전력은 이미 세계 6위 수준입니다. 독자 방위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공군 작전사령관 최 소장도 말했어요. KF-21 전투기, K-2 전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우리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장군님들, 동맹 관계를 생각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이 중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에는 응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7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느낀 것들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병사들의 헌신, 한국 국민들의 애국심,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저력, 이해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님들의 입장을 워싱턴에 전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기지를 걸었어요. 저 멀리 평택항이 보였습니다. 7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국을 알게 됐죠.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고 한국 가족들과 교류하며 내 나라에서는 이런 장면이 보기 힘들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조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 그날 밤 워싱턴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강력합니다. 10조 요구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답변은 냉담했어요. 압박을 높여라. 한국이 굴복할 때까지.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군인의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서울 광화문 광장. 다음날 저녁 7시. 수십만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로 급히 올라왔어요.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광장 뒤편에 섰어요. 10조는 협박이다. 한 대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대한민국은 돈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수십만 명의 함성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태극기가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25년 군 생활에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지 속국이 아니다. 한 노인이 단상에 올라 외쳤어요. 70년 우정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라.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젊은이들, 노인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모두가 하나 되어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전사하셨어요. 이 나라 지키려고. 미국이 도와준 것 감사해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협박이에요. 동맹이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부관 톰슨 대위가 제 옆으로 왔어요. 장군님, 이 광경 믿어지십니까? 톰슨.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내 나라에서는 이런 장면이 보기 힘들지.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조국을 지킬 준비가 돼 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진짜로. 광장 중앙에서 한 여대생이 연설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어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사람들의 환호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열기에 압도당했어요. 장군님. 톰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미국 국기를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쳤어요. 하지만 존중을 원합니다. 동맹은 협박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존중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광장을 벗어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7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본 것들. 추석 때 한국 병사들과 함께 먹었던 송편. 크리스마스에 고아원 봉사 갔던 기억. 한국 가족들과 나눴던 따뜻한 정. 이 나라는 단순한 돈 내는 나라가 아니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호텔방에서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상상 이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10조 요구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맹이 깨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저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 다음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국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겁니다. 저는 평택으로 돌아가는 대신 서울에 남았어요. 이 역사적 순간을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용산 국방부.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작전본부장으로부터의 전화였어요. 스티븐스 장군. 본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당신 보고서 읽었네. 네, 각하. 너무 한국 편을 드는 것 아닌가? 본부장이 따져 물었어요. 우리 입장을 잊은 건가? 아닙니다, 각하.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하지만 현장 상황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 상황? 본부장이 비웃었어요. 압박을 높이라는 게 우리 짓이야. 한국 언론에 미군 철수 시나리오를 흘려 공포를 조성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야. 저는 불편했어요. 각하, 그것은 명령이야, 장군. 본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톰슨 대위가 들어왔어요. 장군님, 워싱턴 지시 받으셨습니까?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에 철수 시나리오를 흘리래.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톰슨,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저는 결심했어요. 진실된 내용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한국군 전력은 이미 세계 6위 수준이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억지 요구로 동맹을 깨뜨린다면 잃는 건 미국이다. 톰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님, 그런 보고서를 올리면 내 책임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군인의 의무야. 그날 오후 저는 한국군 전력을 재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K-2 흑표 전차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동부가 최강 해군 전력. 결론 한국은 독자 방위가 가능한 수준이다. 미군 철수 시 타격받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동부가 전략이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워싱턴에 송부했어요. 곧 전화가 걸려올 게 뻔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국 뉴스를 봤어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기자회견장. 국방장관이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방위비 10조 증액 요구는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대한민국은 독자적 방위 능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대형 스크린. 한국군 훈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기지 사령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장면. KF-21 보람의 전투기 12대가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대형, 정밀한 기동. 저건 제 옆에 공군 연락장교가 감탄했어요. F-16을 능가하는 기량이에요.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의 전투기였습니다. 두 번째 장면. K-2 흑표 전차들이 험지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시속 70km의 속도, 순간 정지 후 즉시 사격. 저 기동력은 육군 전력 분석관이 중얼거렸어요. 우리 에밀 에이브람스보다 뛰어나네요.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방어력. 한국 기술로 만든 명품 전차였습니다. 세 번째 장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SM-2 요격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이지스 시스템. 해군 연락관이 놀라워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완벽하게 운용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 한국 해군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솔직히 놀랐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했군. 이 나라, 진짜 강하다. 국방장관이 계속 발언했어요.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뿐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기지만 굴종은 하지 않습니다. CNN이 즉시 특집을 내보냈어요. South Korea shows military might amid US pressure.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Korea demonstrates independence from US protection. 저는 그때 워싱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스티븐스, 자네 보고서가 뭔가? 본부장이 화를 냈어요. 한국군 전력을 과대평가했어. 아닙니다, 각하.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제가 7년간 현장에서 본 사실입니다. 한국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독자 방위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물러서야 한다는 거야? 각하, 만약 우리가 억지 요구로 동맹을 깨뜨린다면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잃는 건 미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좋아할 일이에요. 한국을 우리 편에서 밀어내는 거니까요. 본부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제 말에 무게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지. 본부장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하지만 스티븐스, 자네 입장 조심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슨 데이가 들어왔어요. 장군님, 한국 언론 반응이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이지? 국민들이 국방부를 전폭 지지하고 있어요. 톰슨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한국 포털 사이트 댓글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군대다. 대한민국 국군 자랑스럽다. 미국 없어도 우리는 강하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날 저녁기지 간부 식당에서 한국군 장교들과 저녁을 먹었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스티븐스 장군. 이중호 중장이 말을 꺼냈어요. 오늘 발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대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중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단지 존중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장군님께서는 7년간 여기 계셨으니 한국 공군 작전사령관이 말했어요. 우리를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무엇이요?
한국군 전력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 장교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미국은 우리를 항상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만 봤죠. 육군 작전사령관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70년간 성장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거든요. 식사 후 혼자 기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충성과 양심 사이의 갈등.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실은 한국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딸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25살 딸이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랑 틀어지는 거야? 글쎄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저는 창밖의 평택 야경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그걸 존중해야 해. 그리고 다음 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CNN 국제뉴스. 저는 평택기지 사령실에서 세계 뉴스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브레이킹 뉴스. CNN 앵커가 긴급 뉴스를 전했어요. 독일이 미국의 한국 방위비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동맹은 협박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과도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독일까지 나서다니. BBC가 추가 보도를 내보냈어요.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미동맹 약화는 동북아 안보의 위협입니다. 미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합니다. 프랑스도 움직였어요. 나토 동맹국으로서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동맹 정신에 어긋납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히 한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톰슨 데이가 급히 들어왔어요. 장군님, 나토 사무총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태블릿을 보니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모든 동맹은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일방적 요구는 동맹 체제를 약화시킨다. CNN이 특집 분석을 내보냈어요. 한국이 앞장서자 세계 동맹국들이 움직인다. 화면에 분석가가 나타났어요. 한국의 저항이 도미노 효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압박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분석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어요. 한국이 세계의 목소리가 되고 있어. 오후에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장관, 국무장관, 그리고 전 세계 주둔 미군 사령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상황이 통제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우리 동맹국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한국 때문입니다. 국방장관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선례를 만들고 있어요. 주동미군 사령관이 보고했어요. 독일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요. 주일미군 사령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례를 들먹이면서요. 저는 발언권을 얻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보게, 스티븐스 장군. 국방장관이 허락했어요. 이 싸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의 목소리가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한국이 저항함으로써 저는 설명했어요. 다른 동맹국들도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물러서야 한다는 건가? 국방장관이 따졌어요. 10조 요구를 철회하셔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맹 체제가 무너집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령실에 앉아 있었어요. 7년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한국 병사들과 함께한 훈련, 한국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정, 한국 문화를 배우며 느낀 감동. 이 나라를 잃을 순 없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뉴스를 보니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필리핀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필리핀 외무장관이 말했어요.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 호주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미국의 요구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상황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날 워싱턴 포스트 일면 헤드라인 한국 효과 전 세계 동맹국들 목소리 높인다.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 동맹 체제의 위기. 저는 그날 워싱턴에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 10조 요구 즉시 철회 건의. 이유. 한국군 독자, 방위 능력 충분. 동맹국들의 연쇄 반발. 미국 동맹 체제 전체의 위기. 중국에게 이익만 제공. 결론 지금 물러서지 않으면 70년 동맹을 잃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기도했어요. 워싱턴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그리고 48시간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48시간 후 백악관 오벌 오피스.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과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택기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워싱턴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군님, 톰슨 대위가 급히 들어왔어요.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스티븐스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거신다. 자네도 화상으로 참관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직접 전화를 건다니. 30분 후 저는 화상회의로 연결됐어요. 백악관 상황실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한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번 요구가 과도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10조 원 요구는 철회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명확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인정했어요.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정한 동맹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30분 후 저는 평택기지 연병장으로 향했어요. 한국군 장병들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중호 중장을 비롯한 한국군 고위 장성들이 나와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한미연합 장병들도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하셨습니다. 그리고 10조 원 요구를 철회하셨습니다. 한국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들어 경례했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돈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군대입니다. 한국 장병들이 차렷 자세로 서서 제 말을 들었어요. 저는 7년간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인들의 헌신을, 조국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이중호 중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도 경례를 하며 말했어요. 스티븐스 장군, 7년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존중받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동맹입니다. 그날 저녁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미국, 한국에 굴복하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미국이 깨달은 거예요.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제 딸에게 전화했어요. 해결됐어.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 요구를 철회하셨어. 저는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배웠어. 뭘 배웠는데?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창밖의 평택 야경을 보며 말했어요. 자존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야. 다음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한국, 미국 압박 꺾다, 동맹의 새로운 시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어요. 3개월 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복 차림으로 단상에 서 있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또렷한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7년간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7년간 이 땅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이곳을 단순한 주둔지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70년 전 전쟁의 폐허, 그리고 현재의 서울 모습. 70년 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와 땀으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한국 참전용사들이 관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미국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10조 원을 요구했죠. 하지만 여러분은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으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관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나는 오늘 한 나라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무기인지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자존의 나라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답사를 했어요. 스티븐스 장군, 감사합니다. 7년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저는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톰슨 대위와 함께였습니다. 장군님,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에 본국 발령이야. 한국이 그리우시겠어요. 많이.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곳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날 밤 작별 만찬이 열렸어요.
이중호 중장을 비롯한 한국군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스티븐스 장군. 이 중장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7년간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저는 잔을 들었어요.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만찬 후 이 중장이 선물을 건넸어요. 태극기였습니다. 이것은 70년 전 전쟁 때 사용된 태극기입니다. 장군님께 드립니다. 저는 태극기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국군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7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나라. 1년 후 워싱턴 D.C. 저는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되어 있었어요. CNN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작년 한국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미국이 깨달은 거죠. 동맹은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뭔가요? 자존심의 힘입니다. 저는 책상 위의 태극기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크기는 땅이 아니라 정신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자존심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서울 하늘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어요. 전 세계 언론 헤드라인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 미국 압박 꺾다. CNN, 작은 나라의 큰 힘. BBC, 동맹의 진실. 코리아, 르몽드, South Korea reshapes alliance with dignity. 뉴욕타임스. 마지막 장면. 광화문 광장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서울 전경을 비춰요. 스티븐스의 내레이션이 울려 퍼집니다. 세계는 이제 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 나라. 자존심으로 역사를 쓰는 나라. 그리고 그 자존심이 세계를 변화시켰다는 것을.